아내분은 당연히 이거 특유재산 아니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끝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계속 재산분할 시리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특유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면 특유재산이란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는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너무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나눠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느냐?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 그러니까 공동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결혼 후에 모은 저축이라거나 주택,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재산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지 않은 재산, 그러니까 이 재산을 만드는데 상대방의 노력이 없었던 재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특유재산인데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특유재산일까요? 대표적으로 결혼 전에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마련한 재산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꾸준하게 적금을 부었다든지 열심히 돈 모아서 자동차를 샀다든지 이런 게 해당되겠죠. 아니면 누군가한테서 이제 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주식 투자를 잘해서 좀 수익을 얻었다거나, 결혼한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주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특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간혹 이거 우리 부모님이 주신 땅이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으시죠. 근데 언제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이죠. 저희 의뢰인분 중에는 아내의 특유재산을 재산 분할 받고 싶다면서 이제 찾아오신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하면은, 이 의뢰인분께서는 10년 넘게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아내 통장에 넣어주시고 자신은 용돈 조금 타서 쓰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딱 하게 됐는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이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이게 쟁점이 됐던 거예요. 아내분은 당연히 이거 특유재산 아니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끝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결혼 10년 내내 의뢰인의 월급을 아내가 다 관리를 해왔고, 이 부동산 역시 의뢰인의 월급을 통해서 유지가 돼 왔다라고 해서 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혼인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처럼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을 경우거든요. 그럼 혼인기간이 짧으면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짧을수록 어렵다고 봐야죠. 왜 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이어도 분할이 되느냐 하면, 긴 세월 동안 양육이나 내조를 통해서라도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혼인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짧으면 아무래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짧아질수록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같이 마련하고 돈도 같이 모았다. 그럼 당연히 서로 기여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정주부라서 돈을 직접 벌진 않았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도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 또한 기여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부의 기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전업주부인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집이 있는데 아내가 어떤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육아를 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든지 부모님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수고비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가사노동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혼자 사람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이게 가사라는 게 꾸준히 해도 티가 안 나고 좀만 소홀해도 이게 바로 티가 나는 게 이게 집안일이거든요. 밥 차려서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이거 널었다가 또 걷어서 개고 이거를 누가 다 할 거냐고요. 일하는 사람은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럼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셔야겠죠. 이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는 가정주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이 유지됐다라고 보셔야겠죠.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오랜 시간 여러 특유재산 관련 재판을 진행해 본 결과 보통 한 5년 이상이면 재산 분할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5년이면 들어간다, 4년이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뭐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사건 진행하다 보니 통상 그 즈음이면 포함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재산 분할의 취지는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일군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양적인 요소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부양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이혼한 후에도 생계가 어렵지는 않을 정도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이 특유재산을 분할받지 않으면 이후 생활이 너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주 약간의 기여도라도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쳐주겠죠. 오늘 이렇게 특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산분할 시리즈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